네, 오늘은 빈 구석에 많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반등장입니다. 일단은 수급이 많이 좀 아쉽고요. 주도주가 뚜렷하게 없는 구간에서 좀 가벼운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으로 눈에 띕니다. 그래서 반등은 나옵니다만은 좀 전략은 잡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오늘 시장에 대해서 김정수 전문가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 줄 정리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는 제가 스위스 러시아 제재 참여 결정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그거에 좀 이어서 어제는 시황과 관련된 이런 좀 포인트를 잡아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걸 좀 종목하고 이제 업종으로 가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는 제조업은 북미 유럽 중심, 비제조업은 가격 중심 투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크게 양분을 해서 봐주셨습니다.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건지 부연 설명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이제 제조업하고 그다음에 비제조업.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자라고 하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기다렸다 사야 되는 가격대 그리고 키워드를 작년도 8월 달부터 한 6개월에 걸쳐서 전략을 좀 제시하면서 왔었거든요. 좋은 기업을 싸게 사자. 그러니까 가격이 제일 좀 중요했던 거고 키워드를 던졌는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 전쟁이라는 변수가 나오면서 스위프트 요 배제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립국이었던 이제 스위스나 스웨덴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이거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철저하게 러시아 진영과 반러시아 진영으로 앞으로 기업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좀 가겠구나.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이다. 중대 변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이거에 맞춰서 철저하게 좀 옥석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어제 드린 거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좀 연장선으로, 그러면 이제 종목군들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이런 좀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조업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이 제조업이네. 이 제조업이면 러시아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밸류 다 다운시켜야 된다 이거죠. 공장도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거고 돈을 빌려준 것도 이제 받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으니까 제조업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북미나 유럽 쪽, 그죠? 유럽 쪽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 북미나 유럽 쪽.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 파운드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반도체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실적주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 배터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터리도 유럽 쪽하고 북미 쪽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러시아 진영에서 오히려 좀 득을 볼 수 있는, 마이너스 요인은 없는 이런 것들이 좀 되는 거고요. 반대로 러시아 쪽에서 좀 비즈니스를 강화했었던 자동차들은 다 톤다운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밸류를 이전보다는 좀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TV가전 공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기까지. 그리고 똑같은 음식료라고 하더라도 농심이나 이제 이쪽, CJ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리온 같은 기업은 빼야 된다 이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이제 농심이나 CJ, 제일제당 이쪽 계열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제조업은 뭐냐면 러시아 관련된 전쟁 이슈 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케이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좀 공포 심리가 부각됐을 때 그냥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가격 왔었을 때 그냥 사면 된다 이겁니다. 이런 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린 게 9만 원 밑에서는 그냥 담아라 이런 의견을 좀 드렸던 게 카카오인데, 이 카카오는 13만 원 매도 의견 드리고 나서 계속 기다렸다가 제가 여러분한테 의견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40만 원대에서 계속 기다렸다가 30만 원 깨졌을 때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하기 시작했던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전혀 상관없단 말이죠. 러시아 관련된 이런 사업하는 거하고. 그죠? 이렇게 딱딱 키워드를 정확하게 잡고 지금 전략을 세우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되게 좀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시간이 얼마 정도 제가 사용하면 될까요? 한 3분 쓰면 될까요? 네, 한 2, 3분 정도 여유 있네요, 전문가님. 네. 2, 3분 정도 있으니까요. 네. 2, 3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러시아보다는 북미나 유럽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는 계속 해도 된다. 대신 이제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대가 손절 안 해도 되는 자리니까 51에서 53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 잘하신 거고요. 전략 바꾸지 말자고 했잖아요. 목표치 높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삼성 SDI도 충분히 기다렸다가 공략하신 분들은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만 원 붕괴됐을 때 매수 기준을 좀 드렸던 게 이게 작은 문제 해결됐을 때 가격이다라고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SKC가 하고 있는 이 사업도 그죠? 러시아 쪽 중심보다는 러시아 쪽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북미나 유럽 중심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SKC도 이런 건 가격 오면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이것도 많이 기다렸다가 공략을 했는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이렇게 수익을 날려면 충분히 기다렸다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SKC도 저는 목표치 더 높여야 된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기다렸다 사자 해서 여러분 추천드렸던 게 11만 원 붕괴되는 자리였었단 말이죠. 이것도 우리 꽤 오랜 조정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으면 좋은 가격대를 줘요 시장이. 그래서 뭐 11만 원 붕괴 매수하신 분들은 그 결단은 저는 좀 좋은 결정이지 않나. 그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용제 둘 다 하는데 요거는 매출 비중 자체가 북미나 유럽 중심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갈 거고요. 국내에서 이제 북미 쪽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요런 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안이 계속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같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이번 올해 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계속 버팀목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올해는 저는 꼭 필요하고 이들 주식이 지금 시장의 중심 역할을 계속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격 상승 요인이 더 크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러시아 관련된 비즈니스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TV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거 같은 경우도 물론 마이너스 요인을 작용을 하는데 반도체 가격 상승 요인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도 크게 전략을 바꾸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관련된 TV 때문에 저는 LG전자에 대한 톤다운을 한 번 더 해야 된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2만 원대는 기대 수익률이 전 크지 않다라 보고 있고요. 이제 자동차 쪽도 한번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직전 저점 요 자리를 넘어서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20만 원대에서 한 21만 원? 요 자리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16만 원대 초반 정도에선 반등을 좀 시도는 할 수 있는데 제한된 반등이다. 여기서 만약에 넘어가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올해 12, 3만 원대까지는 열어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제가 22, 3만 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손절하기 싫으면 계속 기다려라 해서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자리가 16만 6천 원이었어요. 16만 6천 원. 처음에 이제 17만 2천 원 톤다운을 그때는 뭐가 없었냐? 스위프트가 없었어요. 스위프트 배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태기 때의 밸류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거나 추세를 돌리는 시도가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혹시라도 공략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만약 16만 원대 초반에서 추세 전환되는 시도가 올해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12, 3만 원대의 이 밴드를 항상 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도 제가 한 8만 5, 6천 원대부터 손절하기 싫으면 기다리자고 했던 자리가 한 6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뭐 현대차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그것도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가 없었을 때고요. 기아 자동차와 관련된 밸류는 6만 5천 원대 이 가격에서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상관없지만 저 자리는 이제 손절 안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한 5만 3천 원대까지 이제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올해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중간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세 전환되는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아서 만약 추세 전환되는 키워드가 나오면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한테 수정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격이 좀 바뀌었다는 거 좀 참고하시고요. 납자 가격이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톤다운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한 75, 6만 원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린 게 직전 저점 깨져버리게 되면은 53만 원까지 기다리자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손절하기 싫으면 이것도 톤다운 시켜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톤다운 시켜서 46에서 44만 원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되면 홈런을 친다라기보다는 그냥 단기 반등 정도 된다. 그래서 아예 손절 안 해도 되는 가격에만 왔었을 때 공략하는 전략.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가 되겠죠. 네이버는 30만 원 깨지면 이건 러시아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매수 견은 좀 드렸던 거고 지금 같은 구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러시아 관련된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거든요. 이것도 제가 9만 원 이하에서는 그냥 담으면 된다. 러시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조업은 북미, 유럽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비제조업은 가격에 온 것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좀 구분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좀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톤업이 필요한 쪽과 톤다운이 필요한 쪽 명확하게 구분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